자, 다음으로 다음 API, 즉 다음의 오픈 API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앞서 살펴봤던 네이버 오픈 API하고 달리 다음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 값으로 XML뿐만 아니라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포맷은 XML이나 JSON이 일반적인데 예전에는 XML을 많이 사용했다면 현재에는 JSON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JSON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 개념을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포맷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키 밸류 형식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스키마를 가진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인코딩이나 디코딩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이버 예제보다 훨씬 더 쉽게 그 수신된 데이터를 파싱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지금 특별히 일반적인 프로젝트 생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역시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앱 트랜스퍼 시큐리티 세팅이 yes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출력하는 뷰단은 지금 만들어 놓지 않고 단순히 통신하고 파싱하는 부분만 만들어 놓은 예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 그래서 기존 네이버 오픈 API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그 전체적으로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이제 뷰 컨트롤러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테이블 뷰라든가 뭐 XML 파스에 대한 딜리게이트 같은 것들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그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뷰 디드 로드가 호출이 되면 즉 뷰가 이제 최초에 실행될 때 이 뷰 디드 로드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그때 바로 다음 오픈 API를 이제 호출하도록 했고 그 결과 값을 받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역시 다음 오픈 A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developer 다음.net으로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의 다음 계정에 맞는 API 키를 이제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쇼핑 API라든가 이런 어떤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 API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그 검색 요청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지 검색 API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검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쿼리로 API 키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계정에 맞는 API 키를 할당을 받은 것을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명시된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API 키고요. 그 다음에 쿼리로 이제 Q 즉 쿼리로 다음 카카오라는 검색을 하게 하고 그 검색된 결과를 이제 아웃풋이라는 것은 제이슨으로 받겠다. 이 아웃풋 이퀄 제이슨을 생략하게 되면 결과값이 XML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XML 파서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웃풋을 JSON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JSON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쿼리에 다음 카카오라는 한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URL 인코딩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역시 URL with %escape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URL 인코딩한 이 URL 스트링을 URL 인코딩한 그러한 형태의 문자로 변환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URL 객체를 만든 다음에 지난번처럼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때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우리가 추가하는 밸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네이버 오픈 API 사용 방법에 있어서 ID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명시해야 됐기 때문에 이 헤더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했었지만 지금같이 다음에서 사용하는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 JSON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이다. 이것만 컨텐츠 타입으로 명시를 해주면 더 이상 추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지정했던 URL을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버 다음 웹 서버에다가 이 API를 요청하고 그 API 결과를 이제 받아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 값은 데이터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고 데이터가 비어 있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넘겨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찍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 바로 그 XML, 네이버 오픈 API가 리턴을 해준 XML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저희는 이번에는 JSON, 다음 오픈 API로부터 JSON 스트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문을 호출하게 되면 JSON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겨받은 JSON 문자열을 파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파싱을 할 것이냐? 지난번 같은 경우 XML 파서 같은 경우에는 딜리게이트를 지정을 해줘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서에다가 XML 스트링을 넘겨준 다음에 이제 파싱을 시작하게 되면 그 딜리게이트로 명시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호출되면서 이제 태그가 시작될 때, 끝날 때, 태그와 태그 사이에 값을 넘겨받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일이 값을 추출해서 그 movie 아이템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거기다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리스트에 추가를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그 코드가 짧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JSON Serialization이라는 클래스의 JSON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넘겨받은 데이터, 즉 JSON 문자열을 JSON 객체로 변환하는 작업을 바로 수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변환할 때 반환하는 타입은 그 원래 스위프트나 오브젝트 C에서 사용하는 NS 딕셔너리라는 타입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 JSON이라는 객체는 이제 NS 딕셔너리라는 그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서버에 다음 서버로부터 받았던 JSON 스트링을 객체화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파싱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상당히 간결합니다. 그 다음에 파싱된 데이터, 즉 JSON이라는 객체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 JSON이라는 그 객체 안에는, 즉 딕셔너리 타입 데이터에는 채널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 키도 역시 밸류를 갖고 있는데 그 밸류도 이제 또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NS 딕셔너리 타입으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또 NX 딕셔너리 타입의 채널이라는 객체로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초의 전체적인 객체를 받았고, 그 중에 이제 그 전체 객체 중에 채널이라는 키에 대한 밸류로 넘어오는 또 하위 객체를 이번에는 채널이라는 객체에다 받은 거죠. 자, 이 채널 객체는 그 다음 오픈 API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그 리턴 값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채널이라는 태그 키 밑에는 키 안에 있는 밸류 안에는 아이템이라는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안에 있는 아이템이라는 키는 밸류로 어레이를 갖고 있는데, 그 어레이를 이제 items라는 어레이에다가 담아서 넘겨받겠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템이라는 키에 들어있는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 배열 데이터의 개수만큼을 이제 우리가 구해보면, 자, 여기에 몇 개가 이제 넘어왔는지 그것을 프린트로 바로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해낸 것이고요. 이제 이 아이템스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즉 다음 카카오라는 이 쿼리에 해당되는 이미지 파일들에 대한 그 목록이 넘어왔을 것이고요. 그 목록의 개수를 찍어봤고, 그러면 이제 목록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꺼내서 그 안에 있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각각 출력하도록 해주면, 자, 저희가 그 제이슨 형태의 텍스트 포맷으로 넘겨받은 데이터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이런 형태로 쉽게 추출을 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테이블 뷰에다가 보여주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